안녕하세요. 끝판대장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드디어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는데요. 이게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, 사실상. 왜냐면 이게 그 두 가지 가능성이 너무 극명하게 나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막 하나로 확정하기는 되게 어렵고, 이때 예전에 우리가 이제 얼마 전은 아니죠, 사실. 청산 때 이런 시나리오가 있었고, 그다음에 선반영이 됐다 이런 시나리오도 있는데, 얘가 근데 만약에 선반영이라고 하더라도 이 금리가 만약에 여기서 지속적으로 올라가잖아요.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간다.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. 이때가 선반영이라고 하더라도 요런 과정들을 계속 겪는다라고 하면 이게 우리가 자산 시장이 또 떨어지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저희가 그 제로금리 시절에 불과 몇 년 전이잖아요. 얼마 안 됐단 말이죠. 그 순간에 이제 그게 영원할 것 같았지만 항상 영원한 건 절대 없듯이, 그렇죠? 일본이 거의 제로금리 수준에서 평생 머물 것이다. 이것도 영원한 건 절대 없을 수 있다. 그래서 처음에 미국의 금리 인상을 했을 때도 우리가 그러니까 공포를 주는 사람이 있었다가 처음에 딱 인상을 했는데 별거 없었단 말이죠. 별거 없겠지 하다가 계속 올리니까 난리가 난 것처럼 이번에 일본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체크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차트인데요. 실제로 선반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움직여주고 있어요. 금리 인상이 나왔는데 오히려 시장은 좀 나쁘지 않게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뭐 오늘 증시도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런 움직임이 대체로 진행이 된다면 시장은 이제 선반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생각이 될 때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, 일봉을 좀 보면요. 이게 참 애매하고 그리고 좀 아직까지는 긍정적이진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, 여기에 저점을 쭉 이어보면은 이런 선이 나와요. 그죠? 요 선이 나오는데 이게 원래 여기는 지지가 됐다가 이탈을 했으니까 이제 이 선은 뭘로 바뀔까요? 저항으로 바뀌겠죠. 저항으로 바뀌는데 여기서 아직까지 이 지점을 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. 그리고 이 지점을 뚫어도 여기에 맞물려 있는 장기 이동 평균선대의 저항을 또 뚫어야 돼요. 근데 여기도 지금 뚫어야 되고, 최종적으로는 이 신고점을 넘어야만 우리가 하락장이 아니고 조정장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, 거기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고 험하다는 거죠. 이 단기 이동평균선과 이 단기 추세선까지도 아직 제대로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어느 세월에 이걸 돌파할 것이며 어느 세월에 이 신고점을 가겠느냐. 신고점을 가더라도 또 문제예요. 왜냐면 여기서 이것도 신고점이었고 이것도 신고점이었고 이것도 신고점이었는데 확실하게 돌파를 못하니까 지금 이 모양까지 된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러니까 신고점을 가더라도 그런 부분들, 그걸 좀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, 주봉을 보면요, 이게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거든요. 이런 움직임. 그럼 또 이제 뭐가 보이냐면 얘가 또 이 단기 이동 평균선을 못 뚫고 가면, 그러니까 이게 뚫는 방법이 뭐 두 가지가 있는데, 강하게 이렇게 돌파를 해서 뚫는 방법이 있고, 첫 번째. 두 번째는 얘는 떨어지는데 가격은 옆으로 가면 캔들의 위치가 이렇게 올 거잖아요. 그럼 이것도 뚫는 거예요. 그런데 여기서 계속 지키다 보면 이 이동평균선 역시 이런 식으로 평평해지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. 근데 그럴 때 얘가 이렇게 이제 낮아지고 있는 다음 이동평균선 저항대로 만약에 올라간다, 가격이. 얘는 이제 이렇게 정배열로 바뀌겠죠.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자체가 캔들이 여러 개가 필요하니까, 지금 주봉이잖아요. 주봉. 그러면 이 몇 주가 지나야 윤곽이 나오겠구나. 그러면 이제 지금 12월 19일이니까 1월이라든지 2월 정도는 좀 가줘야 이 움직임이 조금 더 잘 드러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원래 우리가 기존의 상황이라면 사실 이러한 지금 수렴대가 보이긴 하거든요.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이런 형태로. 그렇죠? 그러면 이 수렴이 사실 이렇게 돼서 가면 너무 뭐랄까 깨끗한 방향이긴 해요. 그러니까 뭔가 대충 봐도 이렇게 될 것 같다 싶은 형태로 지금 가고 있긴 하다는 거. 그렇다는 건 뭐겠어요? 가능성 자체로 보면 이게 조금 더 확률이 높겠죠. 근데 우리가 이 확률로만으로 접근을 하면은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동안 코인으로 봤기 때문에 이 움직임으로 갈 확률이 있지만, 이게 높지만 이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
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고래들이 혹은 운전수들이 우리를 뒤통수 치는 움직임 이렇게 갈 것처럼 해놓고 이렇게 가게끔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대비를 해야 돼요.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을 때마다 굉장히 비슷한 뉘앙스로 계속 말을 하게 될 텐데 이건 어쩔 수가 없다는 거.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상으로는 이게 더 모양이 예쁘니까 우리는 이걸 대비할 수밖에 없다.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우리는 계속 아직까지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. 그러나 이 리스크 관리에만 매몰된 나머지 현금을 무슨 뭐 100%라든가 이런 걸 하면 물론 떨어져 주면 이게 최고로 좋겠지만 떨어지지 않고 빌빌빌빌 기다가 막 이런 형태로 가버린다. 그럼 이제 여기서 이 횡보가 되고 이렇게 가는 순간에는 이게 역헤드 숄더 형태로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가면 또 상황이 급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금 100% 이거는 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현금 100, 코인 100 이거는 뭐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뭐 조정장이든 상관없이 좀 지양해야 될 그런 포지션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.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근데 또 대규모 비트코인이 또 실제 거래 목적으로 거래소 입금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입금을 할 때마다 사실 좋은 움직임은 없었다라는 거. 코로나 직전에 코로나빔 전에 입금해서 판 경우도 있고 하락장 중반부쯤에 입금해서 가속화를 시켰던 경우도 있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썩 좋은 움직임은 아닐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보면은 항상 이 하락장 막판에 바닥권에서 보면 이런 겹치는 시그널이 그동안 발생을 했어요. 이때 보면 이 빨간색과 주황색이 어느 정도 만나는 지점들이 있단 말이에요. 이런 데가 이제 저점 구간을 형성을 했는데 지금은 만나려면 아직 멀었잖아요. 그래서 이것도 봤을 때 리스크가 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요. 그 다음에 이걸 또 보시면 장기 보유자들이 역시 미친 듯이 매도를 하고 있다.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굉장히 안 좋죠.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기간적으로 해보면 우리가 4년 주기가 깨졌다고는 하지만 깨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지만 날짜상으로 봤을 때는 안 깨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건 좀 지나봐야 알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. 그래서 부정적인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은데 또 이런 시각도 있다라는 거,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라는 거.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낮은 구간에서 가고 있었다 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가 이렇게 돌려주면서 올라가면 상황이 언제 급반전될지 모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, 이게 우리가 지금 있는 가격대가 여기서부터 쭉 그으면 21년도부터 쭉 그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자리인 거죠. 그럼 어떻게 보면 여기서 돌파를 하고 리테스트 1, 리테스트 2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두 번의 리테스트를 거치고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돼요. 알 수가 없다라는 거.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또 있어요. 그러니까 아까 고래 투자자들이 대량 매도한 것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고래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매수세가 요 하락하는 시점부터 올라간 것도 역시 사실이거든요. 그쵸?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대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손바뀜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를 비롯한 리테일 중에서도 오래 투자를 했던 사람, 고인물이랑 그다음에 뭐 예전에 올드 뭐 채굴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나 비트코인을 예전부터 시작했던 사람들이 중에 올드머니라고 해야 되나요?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 큰 손들이 다 나가게 만들고, 그다음에 이제 기관들이 그 움직임을 다 흡수를 해서 들어오는 과정이라든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, 자, 이것도 보면은 아까 비슷한 지표들 많이 보여드렸잖아요. 이렇게 보면 지지선을 이제 매입 단가 부분에 근처에서 있긴 하다. 그래서 이 구간은 좀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죠. 여기 바로 나오잖아요. 이 사례는 그렇지 못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봐야 되는데, 이런 상황들이 될 때는 가격이 조금 낮아지는 경우가 가격이 좀 이제
바닥권에 형성되는 부분이 많았다, 단기 바닥을. 근데 지금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서 어쨌든 쭉 올라서 지금은 87,000 정도까지 갔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내려갈지 아니면 올라갈지는 조금 더 봐야 된다. 근데 제가 아까 차트 보여드렸던 것처럼 일단 이 이동평균선들을 좀 넘어줘야 돼요. 이 단기 이동평균선들을 주봉도 그렇고 일봉도 그렇고 넘어주지 못하면 썩 좋은 움직임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 된다. 그래서 리스크 관리 계속 하면서 이 상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. 왜냐, 이것조차 못 나오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자, 제가 처음에 이런 순간들이나 이런 순간들일 때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, 올라가야 됩니다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.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흐르던지 아니면 갑자기 폭락이 오든지 뭐 그런 움직임이 있잖아요. 마찬가지. 여기도 이동평균선을 뚫고 갔으면 괜찮은데 못 뚫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? 이 저항을 맞으면서 계속 줄줄줄줄 새잖아요. 자, 올라갔어요. 이 단기 이동평균선은 뚫었단 말이에요. 근데 장기 이동평균선 못 뚫으니까 어떻게 돼요? 좀 떨어지죠. 마찬가지 이것도 그런 상황인 거예요. 근데 지금 여기도 못 뚫고 있으니까 계속 이거는 지켜봐야 된다,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, 이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, 지금 상황에서는. 아시겠죠?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보셨고, 자, 이걸 보면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 이게 맞아?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, 그러니까 이번에 사이클이 깨졌어 라고 하는 사람이랑 연장이 됐어 라고 하는 사람이랑 또 나뉘잖아요. 그런 사람들, 연장됐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유는 뭐냐면, 아니 사이클 고점에서 나왔을 때는 이 보라색 선들 봐라, 이게 없지 않느냐, 너무 없다, 꼴랑 요 정도 튀고 끝났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1년도를 겪고 그 매도를 못한 다음에 존버를 했다가 25년, 26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까지 봤을 때 왜 사람들이 그러면 제대로 매도를 못했느냐. 물론 덱스 시장이나 이런 데는 그리고 몇몇 알트들은 붐업이 된 건 확실해요. 그런데 우리가 21년과 17년을 봤을 때는 무수히 많은 알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르는 그런 장이 있었잖아요. 근데 그게 제대로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. 그 상태에서 장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 사람이 봤을 때도 좀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롱이 23년도 이후에 봤을 때 거의 최대 항복으로 쭉 나오긴 했는데 이것도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러니까 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지금이 현 시점이 최적기다, 환물 매수할 수 있는 최적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, 그렇죠? 이걸 보면은 추가 조정이 가능성이 있다,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갈리는 시점이라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떠한 거 하나를 확정하기보다는 그냥 6대4까지는 괜찮은데 8대2, 2대8 이렇게까지 가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만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왜 개별 알트들은 어떻게 되나요? 라고 이렇게 좀 질문할 수가 있겠어요. 근데 그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트가 먼저 가주고 도미가 좀 올라준 상태에서 비트가 쫙 도미를 먹고 난 다음에 얘가 빠져야, 비트가 횡보할 때 도미가 쭉 빠져야 그러면서 알트장이 오는 건데, 요번 장에서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비트가 가는 동안에 생각보다 뭔가 그 애매한 부분들이 많았잖아요. 조금 뭐 갈라 그러면 알트가 튀어오르고 좀 뭐 비트 갈라 그러면 튀어오르고 그러면서 과열이 빨리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조금 그동안에 안 좋았던 부분인데, 아마 이 순간에서 모르겠어요. 이렇게 갔다가 가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가든 아마 가게 된다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알트를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요. 제 개인적인 바람은 26년 상반기에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연말에 산타랠리 같은 그런 움직임들이 나온다면 오히려 되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뽀먹어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왜냐면 일본의 금리 인상도 그렇고 어쨌든 나스닥이나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고 많이 오른 지 좀 됐잖아요. 부동산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얘들이 보통 이제 고점에서 죽을 때 한 번에 바로 죽진 않아요. 보면은 이렇게 좀 이런 뭐랄까요, 쌍고점이라 그럴까요? 이런 과정들을 좀 만들거든요. 근데 지금 코스피를 보면 확실할 수는 없지만, 왜냐면 고점을 맞추는 거는 신이 와도 신이 아닌 모르기 때문에.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어쨌든 횡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지나봐야 아는데요. 이런 형태로 지금 쌍고점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. 근데 이게 이 과정일 수도 있겠죠. 근데 만약 이게 쌍고점이고 이게 큰 틀에서 이런 식으로 빠지는데 요때는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. 이 과정에서, 그쵸? 여기서 못 버티다가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역배열로 서서히 바뀌면서 장기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사이에 있고 이럴 때, 그때 나스닥도 뭐 그런 상황이 되거나 할 때 이쯤 오는 자리에서 코인이 갑자기 막 오른다.
그러면 이 자금들이 코인으로 순식간에 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정말 우리 희망회로라서 이거를 아직 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될 거예요라고 막 하기에는 너무 희망회로의 단계라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, 어쨌든 뭐 이럴 가능성도 있긴 있겠다 정도만 우리는 마음 한켠에만 딱 갖고 있는 걸로 하고 그렇게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왜냐면 아직까지 뭐 코인으로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마음이 아프긴 한데, 그래도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 자체의 양은 많긴 해요. 유동성이 그러니까 없는데 또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완전 없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 건 있으니까 우리 좀 더 지켜보시죠.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도움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.